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한국 근대 초기의 여류 작가 김희렵의 단장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근대 초기의 여성문학사는 김희렵으로 인해 그 첫 장을 여는 문인을 얻었으며 목사의 딸로 태어나 이화학당 등 기독교계 학교를 거친 그녀는 여성운동가, 문인, 기자로 활동하던 중 1923년 불교를 접하게 됩니다. 인간 존재에 관한 의문들과 자아 탐구를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 주체의 의지를 강조한다는 불교의 마음이 움직여 1933년 수덕사로 출가하게 됩니다. 여권 운동가이자 문인이며 승려인 자리에서 소설과 시, 산문, 종교 에세이 등을 통해 다채롭게 펼쳐 보인 김희렵의 작품 세계를 통해 우리는 한국 문학사에서 자아와 주체의 문제와 관련한 가장 치열하고도 수준 높은 논의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많은 작품에서 화자의 고백 형식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해내고 있는데, 단장에서의 특이점은 그 화자가 남성이 주체가 되어서 친구에게 토로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죠. 어떤 슬픈 이야기기에 단장이라는 제목이 붙여졌을까요? 저희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현대문학 출판 지은이 김희렵 단장. 제목에서의 단장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뜻합니다. 어느 때가 되었는지 얼마나 잤는지 나는 슬그머니 잠이 깨어진 모양이다. 아직 눈이 띄어지지 않으나 아침 5시만 지나면 자려야 잘 수가 없이 뒤끓는 이 골목인데 아직도 바깥이 조용하고 전광만이 감은 눈 위에 감촉되는 것을 보면 밝을 때가 아직 멀었나 보다. 어쩌녁에 술을 과음하였던 까닭인지 머리가 휑하다. 사르르 치미는 횃배아리 모양으로 내 본 정신이 들 줄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안타까비의 그 생각은 또 어느새 내 가슴을 싹싹 애고 있다. 행여나 잊어질까 하고, 아니 아주 잊어버리는 것은 바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시일시라도 잊어버리려고 머나먼 길에 여행도 하여 보고 제일 취미 있는 책을 구하여 읽어도 보고 일 없는 친구의 방문으로 극장이나 활동사진관에 구경으로 돌아다녀도 보고 공연한 나무 일까지 맡아가지고 바쁘게도 지내보고 기생도 사서 보고 여학생도 사귀어 보았으나 결국은 모두 실패였었다. 도리어 그 어떤 생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대상을 찾으러 다니는 셈이었다. 고통을 더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그저 그 고민에 헤매었었다.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친구들의 반련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적극적인 방책이지만 고민을 잊어버리는 데는 술이 또 다시 없는 양약인 것을 나는 발견하였다. 술을 웬만큼 마시고 나면 흥분이 되어 도리어 고민을 고조한다고 하지만 그 고조된 고민이 술 마시기 전의 옹졸하고 갑갑하고 그저 괴롭기만 하던 그 고민에 비하여 술을 마신 후의 고민은 웅대하고 비장한 남성적인 고민이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고 세상과 함께 고민하고 세상에 알리는 고민이라 나 혼자만의 몸과 마음을 상하는 범위 좁은 고민이 아니다. 더구나 술을 훨씬 많이 마셔서 정신이 흐는하게 될 때는 흐는이란 매우 기쁘고 만족스러움을 말합니다. 고민은커녕 천하가 무너져도 나 혼자만은 무사태평이다. 그리고 세상사를 아주 잊어버리는 잠나라에 잠겨버리면 그만이게 된다. 그래서 이 괴로운 세상에 술조차 없었던들 어떻게나 살았을까 생각되도록 나는 술을 사랑한다. 그러나 불행한 나에게는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마음대로 먹을 돈이 없고 친구와 마주 앉아 술이나 마시고 있을 시간에 여유가 없다. 그 달이 다하도록 부지런히 일을 하여야 겨우 월급 얼마를 얻어다가 처자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고민을 그때그때나마 잊게 하여주는 그 좋은 술을 대하여 보기 어려웠고 따라서 그 무서운 고민의 시달림이나 하고 긴 날 받지 않으면 아니 되니 자연히 몸과 마음이 세월과 함께 쇠약하여 갈 뿐이다. 어저께는 휴일인데다가 마침 여러 해 못 만나던 다정한 벗을 만나 낮부터 밤까지 어지간히 술을 많이 마신 모양이었다. 술집에서 어느 때 어떻게 집에를 와서 잤는지 도무지 잘 생각해지지를 않는다. 술이 과히 취하지 않았을 때에 그 친구와 이야기한 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 친구가 인제 그만하면 잊을 때도 되었네 그려. 그때가 벌써 7년 전이 아닌가. 열망하는 어진 남녀가 장난처럼 사랑이니 안방이니 하던 일을 그리고 그 여자는 벌써 오래지 않아 며느리 보게 되었네. 그 여자가 시집가서 곧 낳았다는 아이가 7살인가 6살은 되었을 터이니까. 나는 충혈된 눈물을 머금고 후휴 한숨을 쉬며 여보게 자네 말대로 시집가서 그렇게 잘 살기나 한다면 오히려 좋겠네. 그 여자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네. 친구는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응? 죽다니. 어떻게 죽어? 병으로? 또는 자살을? 나는 무슨 말을 먼저 할지 어떻게 말을 하여야 가슴에 쌓이고 쌓인 아픈 회포를 조금이라도 풀어볼지 그저 가슴이 그윽할 뿐이었다. 실상은 가슴을 해칠 만한 친구도 별로 가지지 못한 나는 가장 믿음직한 그 친구를 만나면은 속 시원히 말이라도 좀 하여보고 싶은 판이었다. 나는 오래간만에 무거운 입을 떼었다. 이래도 저래도 그 여자는 내 가슴에 못을 깊이 박은 여자이지만 그래도 죽더라도 병으로 죽었다면 오히려 좀 나을 것 같으니 그러나 그 여자는 자살을 하였다네. 그 친구는 몽롱하던 눈에 갑자기 빛이 나며 조급히 자살한 이유를 묻는다. 지금 자네가 말하는 그 여자가 시집가서 곧 낳은 아이가 실상은 내 아들이었다네. 만일 그 아이가 없었다면 그 여자가 죽게까지는 아니 되었을지도 모를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 모두가 후회의 눈물만 될 뿐일세. 글쎄, 내가 지금 무슨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나? 무슨 그리 훌륭한 사람인가? 또 명예와 지위가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 있는 물건인가? 그런데 이 못나고 어리석은 나는 체면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고 전도 유망한 젊고 젊은 여자 하나를 천추의 한을 머금고 죽어버리게 하고 내 생활 역시 이 모양을 만들었네 그려. 처음에 그 여자가 다른 데 시집을 가게 된 것으로 말하더라도 나의 허물이었네. 내 태도가 선명하고 내 행동이 철저하였다면 그 여자가 결코 다른 데로 가지 않았을 것일세.
자네가 열망하는 어린 것들의 장난이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네. 그때 우리 나이로 말하면 그 여자는 열망을 하고 나는 열망을 면한 지 오래지 않은 때이지만 그때 우리는 벌써 한 사람의 자각이 생겼었고 이성을 보는 관찰력이 충분하였다네. 참으로 서로의 영이 구하는 상대였었다네. 그러니 아무리 부모가 반대하고 친척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사내 자식이 사랑하는 계집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하겠나. 부쩍 우겨보다가 안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손목을 끌고 아무데로 나가서 살았으면 그만일 것을. 그때는 어찌 되어서 그렇게 부쩍 우겨볼 용기가 나지 않대 그려. 그런 중에 그 여자의 오라버니가 강제로 여자를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기로 작정한 모양이어서 그 여자에게서 하루는 이러한 편지가 왔네. 인제는 할 수 없이 목매어 끌려가는 양과 같이 가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습니다. 울면서 울면서 나는 어쩌는 수 없이 당신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조금도 원망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나 자신의 불행한 처지와 운명을 끝까지 서러워할 뿐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같이 캄캄한 알지도 못하는 길을 운명에게 끌려가야겠습니다. 그러나 가기 전에 한 번만 만나 주셔요. 이 손이 다른 이성에게 사랑하는 이여 하는 편지를 쓰기 전에 이 입이 다른 이성의 입에 닿기 전에 이 눈이 다른 이성에게 추파를 보내기 전에 최후로 한 번만 꼭 만나 주셔요. 그러면 최후로 한 번만 만난 그 아름답고 서러운 기억을 보물같이 이 가슴에 영원히 안고 이 쓸쓸한 세상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무슨 말을 썼는지 두어 줄이나 흐려버렸네. 지금 생각하니 아마 뱃속에 아이가 들었다는 말이었나 보대. 그 편지를 받은 내가 그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나. 그리고 그때는 도리어 그 여자의 변심을 분개하기를 맞이 아니하였네. 화나는 김에 편지 가지고 온 하인을 흠씬 욕을 해서 보내고는 내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끙끙 앓고 있었네. 하여간 그 여자를 만나서 이심을 알아도 보고 또 해결지책을 강구하는 편이 좋았을 것을 어찌 주변이 없는지 그저 혼자만 속을 태이면서도 아무 변통을 못하였었네 그려. 더구나 그 후에도 그 여자가 밤중에 와서 어멈을 들여보내 만나자고 애원을 하였지만 내 방으로 데려오면 집안 사람들이 알까 밖에 나가면 남이 볼까 하여서 끝끝내 거절을 하였구려. 하여간 그때 나의 고통은 과연 형언할 수 없었네. 가뜩이나 대담하지 못하고 심약한 내가 체면과 사랑, 의리와 정, 그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알리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에도 몹쓸고 박정한 사나이라는 오해를 면하지 못하게 되니 정말 그런 고통은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일세. 그 여자는 종래에 만나지 못하고 그만 시집을 가버렸네. 나는 그래도 그 여자가 시집 가기 전에 그 여자가 어떤 때, 언제, 어떤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지 일일이 조사를 하였네 그려. 그리고 공연한 질투에 가슴을 태우다가 정말 혼인날이 닥쳐오니까 차마 경성바닥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병을 핑계 삼아 온천회를 갔었네. 자네 알다시피 그때 나야말로 술을 먹을 줄 아나 외입을 할 줄 아나 색시같이 얌전한 서방님 짤이었으니 어중이 떠중이 모여 떠들고 난잡한 남녀의 노는 우스운 꼴이나 보고 있으면서 친구 하나 없이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만 며칠 만에 서울로 뛰어 올라와 보니 그 여자는 벌써 시집을 가고
장하는 모른 채 하고 여전히 뒤꿀고 있지를 않겠나. 슬그머니 화가 치밀어 죽겠대. 그래, 따라서 그 여자가 한없이 원망스럽고 괘씸한 생각이 들어 그 얼싸안고 뒹굴 남녀를 찔러 죽이고 나도 죽어버릴까 보다 하는 생각이 나대 그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일시적 어떤 반동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후로 마음이 좀 가라앉고 하니까 그때는 그 여자가 한없이 그립고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대 그려. 그러나 사내 자식이 일개 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우물하고 생기 없이 지낼 수가 없어. 더구나 이왕 지난 일을 생각하면 무슨 소용인가. 모두 사라진 꿈으로 돌려보내고 새 상대를 구하고 새 생활에 들어가자. 그렇게 억지로 생각하자 그 생각은 잠시 잠깐이고 세월이 지날수록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이 그 여자가 더욱더 그리워지대 그려. 그때 내 생활은 그 여자와 지내던 추억과 그리움으로 싸버렸었네. 그 여자의 다정하던 말, 표정, 동작, 열정이 넘치던 그 여자의 편지, 모두가 선명하게 내 기억에 나타나대 그려. 그야말로 시련에 우는 어리석은 나이였었네. 그러는 동안에 못 먹던 술을 새로 배워가지고 한동안은 매일 장취로 그날을 보내었다네. 술을 잔뜩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때 밤이면 늦고 인적이 끊어진 쓸쓸한 길로 비틀걸음을 하면서도 그 여자가 그리운 정만은 똑똑히 깨어서 이렇게 그리운 그 여자를 어떻게 영원히 못 보고 견디나 하는 애달픈 부르짖음이 새어나오게 하대 그려. 그리고 집안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지고 그 여자가 보고 싶은 생각은 몇 배나 더 간절하여지대 그려. 그러면 깊이 감추어 두었던 그 여자의 사진을 꺼내어 보내 그려. 무엇을 동경하는 듯한 눈, 다정하게 꼭 다무른 입, 조금 웃는 듯한 표정으로 잠깐 측면으로 향하고 다정히 앉았는 그 모양은 다시 없을 절묘한 미술품. 실물을 대한 이보다 더 정답고 정답다 못해 나중에는 정열에 못 이겨 안타까웠게까지 되면 사진에 뺨을 비비고 안아보고 하다가 그만 못 견디어 방바닥에 던져버리고 말기도 하였다네. 그러다가 한 번은 결심을 하고 그 여자가 시집가서 사는 그곳을 내려가서 한 10여일이나 여관에 묵으면서 날마다 밤마다 그 여자가 사는 집 근처를 돌기도 하고 거기에 구경터라는데 사람 모이는 데는 다 가보아도 끝끝내 못 만나고 천근이나 무거운 몸을 끌고 그만 그저 올라온 적도 있었네. 그리고 서울 친정에나 그 여자가 다니러 오지 않나 하고 늘 알아보았지만 그 여자의 친정이라야 이복 오라버니 하나, 어린 동생 하나뿐이고 부모도 없고 하니까 올 자미가 없어 그런지 친정에 온다는 소리도 못 듣고 5, 6년 동안이나 되도록 한 번도 못 만났네 그려. 그때는 길에서 한번 슬쩍 지나치기라도 하여 보았으면 한이 없을 것 같았네. 그 여자를 만나지 못할 뿐 아니라 소식조차 일절 못 듣지만은 내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지 그 여자가 암만 해도 시집가서 사는 그 남편과 여의치 못하리라고 생각되었네 그려. 더구나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 여자의 정신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생각되어 나는 늘 마음으로 그 여자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네 그려. 그러나 그것이 한갓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생각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실망이 되대 그려. 내가 본래 쾌활한 성격을 가지지는 못하였지만 그때는 아주 침울하게 되어 하루 종일이라도 누구 건드리지 않으면 입을 열어보지 않고 방구석에 우두커니 앉았거나
공연히 일 없이 돌아다닌다거나 하였네. 그리고 그때는 아주 센티멘털에 빠져서 세상에 무엇 하나 설지 않은 것이 없고 눈물의 씨가 되지 않은 것이 없었네 그려. 덩치는 커다래가지고 좀 하면 눈물이 공연히 핑그르르 돌게 되었네 그려. 철을 따라 때를 따라 마음도 무던히도 상하였지. 달이 밝아도 비가 와도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져도 눈이 쌓여도 그저 비감하였네. 지난 이야기니 그렇지. 당하는 그때는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절실한 무엇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지금 이 고통에 비하면 그때는 오히려 달콤한 무엇이 섞인 것이었네. 인제는 그나마 그리울 대상까지 아주 없어졌으니 다만 허공을 향하여 탄식할 뿐일세. 나는 정말 일생에 그 여자 하나밖에는 사랑하지 못하였네. 그러면서도 마음껏 사랑을 발표해 본 적이 없었네 그려.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다른 여자들에게는 감정을 과장하여서 사랑하는 말을 충분히 하여도 보고 은근히 간곡한 사과도 하여 보았지만 그 여자에게는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생각건 못 해보고 만나서 반가워야 만족한 웃음 한번 못 웃어보았네 그려. 만일 후생이 있다면 후생에서는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그 여자를 마음껏 사랑해 주겠네마는. 친구는 듣는지 마는지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나는 감개무량한 눈치로 친구를 슬쩍 바라보고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위에 말한 것과 같이 그리워서 애태우는 일만 계속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만해도 그때가 작년철로 잡히네마는 작년 겨울 아니 바로 이 지난 겨울인데 나는 홀로 그리우는 그 여자를 보지도 못하고 해만 부질없이 또 보내지 않으면 아니 되었구나 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일세. 새해가 한 20일 남았다고 하던 때인데 나는 방학이 되어 한가도 하고 마침 설월이 만정한 때라 집에 갑갑하게 들어앉아 있기 싫은 생각이 나서 만정이란 무엇이 가득한 뜰을 말합니다. 불시에 옷을 갈아입고 밝아자는 대로 아무데나 가보려고 대문을 막 나서는데 여학생 모양을 한 여자 하나가 망토를 두른 조그마한 아이의 손목을 잡고 우리 집을 향하여 오기로 유심히 보니 오매불망하던 그 여자가 아니겠나. 한참은 둘이가 다 가슴만 두근거리고 우두커니 섰었네 그려. 아이는 춥다고 어서 가자고 야단이고 한데 한참 만에 내가 어떻게 온 이유와 내가 여기 사는 줄을 어찌 알았느냐고 물었더니 아무데나 좀 앉고 앉아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나 우리 집이라야 좁고 좁은 것은 상관이 없더라도 우리를 짐작하고 있는 아내가 있고 하니 들어앉을 수도 없고 하여서 그 여자를 도로 데리고 나와서 조용한 음식점에를 가서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었네 그려. 들으니까 전에 시집가기 전에 마지막 만나달라고 애원한 것은 정말 시집갈 결심을 하고 편지한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마지막 한 번만 만나달라면 들어주려니 함이었다고.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울고 메어 달려서 죽어도 못 가겠노라고 때라도 써보려고 한 것인데 마지막 편지에까지 아무 답서도 주지 않은 것을 보고 자포자기가 되어 모두 모르겠다. 될 대로 되어라 하고 그만 시집을 가버렸다는 말과 그 아이를 시집가서 8달 만에 낳았는데 시집에서 처음에는 의심을 하였으나 자기가 하도 시치미를 떼이니까 팔싹둥인가 하고 그럭저럭 지내기는 하나
양심상 고통과 아이 불쌍한 생각에 굽이굽이 속을 썩였다는 말과 본래에도 애정이 없었지만 갈수록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대하여 싫은 생각만 생겨나 자기의 신세와 아이의 전정을 생각하여 자아를 전부 희생할까 하는 생각으로 가졌었으나 아무래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집에서 나오려 하나 핑계가 없어서 아이의 비밀을 설파하여 겨우 이혼을 하고 나와버렸다는 말과 형식으로 남의 아내이면서도 한결같이 나 한 사람만 사랑하고 있었다는 말과 그러니까 이제는 죽으나 사나 나에게 영과 육을 맡기겠으니 한마디 허락만 하여주면 자기 모자의 생활비는 자기가 어떻게든 만들어 지내겠다는 말과 나는 나의 처자와 여전히 지내면서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정다웃게 만나만 주면 그것을 바라고 즐겁게 살겠다는 말이었네. 그런데 내가 어찌 이기적이고 졸렬하였나 보네. 그때는 그 여자가 반가운 생각보다도 아이는 내 아이라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면서도 의외에 들어 그런지 미처 사랑스럽다고 생각도 나지 않고 먼저 머리를 때리는 것은 책임 문제였네 그려. 만일 내가 책임을 가진다면 현재 내게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소위 교육자의 체면이 있고 한데 만일 세상이 그 일을 안다면 나는 이 사회에서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저 여자는 아직 젊고 예쁘니 얼마든지 달리 생의 길을 얻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 박절하지만 한말로 거절을 하여 버리리라고 결심을 하고 아주 냉랭하게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또 책임을 질 수 없는 형편이라고 딱 잡아댔었네 그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무디듯 울기만 하대 그려. 그래도 내 생전에 처음으로 제일 사랑하고 오직 한 사람의 이성이 내 앞에서 진정한 의미의 눈물을 흘리는 꼴을 보고야 어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었겠나. 금방 나는 당신을 위하여는 무엇을 불고하겠소? 불고란 돌아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하는 말이 입 밖에 나오려고 하는 것을 또 그 무엇에 눌리어 터지는 가슴을 꾹꾹 누르고 앉아서 위로 한마디 못하였네 그려. 아이는 처음에는 먹을 것을 주고 하니까 멋모르고 좋아하는 모양이었으나 차차 갑갑증이 나는지 두어 번 킹킹대더니 어머니 눈치를 보더니 단정히 앉아있다가 나중에는 까딱까딱 졸고 있는 얼굴을 보니까 이마와 코가 나를 닮은 것 같으나 어쩐지 끌어오는 정다운 느낌은 생기지 않대 그려. 그것은 아마 그 여자가 시집가서 곧 아이를 낳았다는 말을 듣고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 생겼고 따라서 아이에게 적의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던 까닭인가 보네. 그 여자는 이를 악물고 일어서 가면서 너무 심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만 혼자서 어린 것을 데리고 떠날 때에는 그래도 세상 천하에 오직 당신 하나를 태산같이 믿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두 생명은 당신의 잔인무도한 이기 때문에 무참하게 짓밟힐 뿐입니다. 서리가 날리는 그 여자의 말은 언언구구 다 내 가슴을 칼로 애는 것 같대. 언언구구란 모든 말과 글귀를 뜻합니다. 나는 그 여자가 나가는 모양조차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동안에 그 여자는 아주 가버렸대 그려. 혼자 남은 나는 어이없이 앉았다가 풀없이 집으로 돌아왔다네 그려. 밤에 한잠이나 잤겠나. 띵한 머리를 부둥키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니 모자의 참혹한 죽음이라는 제목하에 그 여자가 죽을 준비로 모르핀을 가지고 다니다가
친정에 와서 모자가 나눠 먹고 죽었는데 유서도 일절 없고 하여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가정 불화인 듯한데 죽은 여자는 비상한 미인이고 상당한 교양도 있는 여자라는 것이었네. 가뜩이나 극도로 번뇌하던 끝이라 이 사실을 보고 나는 정신이 아득하여 한참이나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의사가 오고 삼촌댁이 오고 야단이 났대 그려. 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한참이나 나를 바라보더니 에이, 자네 사람은 아닐세 하면서 심히 붕괴한다. 자네가 붕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세. 그러나 나의 가슴에도 눈물도 피도 있다네. 있기는 있지만 요컨대 모두가 용기 문제였네. 그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도 집안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나더라도 아무데라도 둘이 같이 가자고 편지까지 몇 번이나 써놓았다가 찢어버렸다네. 지난번에도 그 여자가 죽지 않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었던들 내가 길게 모른 척 할 리야 있었겠나. 그 여자가 조금을 참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렸네 그려. 한강 철교 위에 조금만 기다려라 하고 써있는 것이 과연 명구라고 새삼스레 느껴지대. 내게는 자네밖에 마음 그대로 해치는 사람이 없으면서도 지금까지 그 여자와 로맨스를 자세히 이야기하지 못하였네. 오늘도 이야기로 하는 것이라 암만 해도 생각하는 바를 충분히 말할 수가 없네 그려. 어느 날 한가하거든 우리 집에 와서 내 일기책을 뒤져보면 그 여자와 로맨스 하던 말을 자세히 알 수가 있네. 친구는 그 모자의 시체는 찾았나? 하고 다시 묻는다. 그 묻는 말에 나는 더구나 할 말이 없었다. 한참이나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시체 구경도 못하였다네. 그러기에 스스로 담이 크지 못하고 비열하다는 것이 아닌가. 시체라도 찾아야겠다는 마음만 우물거리고 있는 동안에 벌써 시체는 묘지로 가고 말았네 그려. 어려운 오라버니의 손에 묻혔으니 물론 공동묘지에 허술하게 묻혔을 터이니까 무덤이나 찾아본다고 며칠을 두고 공동묘지는 다 찾아 헤매어서 그의 여자의 무덤을 찾았네 그려. 눈 쌓이고 솔바람 부는 쓸쓸한 공산에 누군지도 모르는 수천 수백의 무덤과 한 가지로 적적히 누워있대 그려. 내 가슴이 얼마나 억색하였겠나. 억색은 억울하거나 원통하여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말합니다. 지나친 서름에는 눈물이 안 난다는 말이 옳대. 나는 맹맥히 서 있다가 강일련 묘자지묘 라는 목판 뒤에 만년필로 이런 것을 끼적거려 두고 찬바람만 안고 어슬렁어슬렁 내려와 버렸네. 그런들 그리 쉽게 가올 줄은 몰랐노라. 영결의 서름인들 설자 않으려만 두고 간 그 정을 내 못 잊어 눈물겨워 하노라. 영결이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영원히 헤어짐을 말합니다. 미닫이에는 해가 벌써 맨 밑까지 내려 비쳤다. 조그마한 방 안에는 햇빛으로 충만하였다. 나 입었던 양복, 외투 모두 저 걸릴 때 걸려있고 방 안은 정돈되어 있다. 아마 아내가 어쩌냐게 옷을 벗겨 뉘고 옷을 걸어주고 간 것이다. 눈석이 척하며 떨어지는 소리. 눈석이란 쌓인 눈이 속으로 녹아서 흐르는 물입니다. 아픈 가슴에 파동을 더하는 듯하다. 아,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이 고통을 어찌 참아 견디나. 아, 모두 잊어버리자. 무슨 기억이고 생각이고 하여서는 무엇하랴. 그저 모두들 모르고 모두들 잊어버리고 그저 어제 모양으로 혼몽천지로 지냈으면
오죽이나 좋으랴. 나 같은 놈은 내 정신, 내 의식만 돌아오면 쓰리고 아리고 매운 고통뿐이니 술 가운데 세상도 사회도 집도 나도 고통도 기쁨도 사랑도 미움도 아무것도 없는 오직 술 가운데만 살고 싶어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927년 1월 문예시대에 발표된 작품으로서 특이할 점은 고백하는 주체가 남성이라는 점입니다. 주인공 나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음을 알고서도 그들 모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함으로써 그들 모자를 죽음으로 내몹니다. 작품 속에서 친구를 만난 그는 비통한 목소리로 자신의 무능력과 우유부단함을 뼈저리게 반성하죠. 사실 주인공의 이런 고백은 작가 김일엽을 비롯한 여성들이 들었어야 할 말로 김일엽은 상대자의 입장을 통해 일종의 대리만족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또한 화자와의 동일시보다 오히려 등장인물의 상대자와의 동일시를 통해 시점의 다양화와 객관성을 높이고자 했던 의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우리 모두 후회가 남겨지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